안녕하십니까. 김종상의 정치인문학입니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의원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 3년은 재앙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재앙의 중심에 좌파 이데올로기가 기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는데요. 거기다가 지금 우한폐렴 사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능한 이 문재인 정권의 몰락에 쐐기를 받고 있는데 중도층이 빠르게 지금 등을 돌리고 있고 이번 총선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권이 최대의 자초위기를 맞았는데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한폐렴부터 좀 보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전면 입국 제한 조치, 의사협회 등 여러 곳에서 요구했죠. 묵살되었고 중국 유학생 개학 연기 요구도 역시 묵살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확진자 급증에 지역 감염까지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요. 우한폐렴 경고 등이 들어왔는데도 대통령은 너무 과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고 처음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부산에 가서 또 수백 명 모아놓고 행사도 하고 당정청이 모여서 우한폐렴 성기를 잡았다 이렇게 또 얘기도 나왔습니다. 바이러스 진단센터인지 뭔지 교수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뜬금없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민들 안심도 시켰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신중하지 못하다고요. 저는 한마디로 인재를 키웠다 이렇게 봅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탄핵 얘기하니까 왜 두렵습니까? 촛불혁명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국민들 선동하고 싶습니까? 저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친정부 언론들은 꽃다발 들고 퇴원하는 환자들 계속 방송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음압 격리시설 환자 1명 치료하는데 약 1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요. 우리 국민 확진자들 모두 그런 의료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녹음도 지금 올리자마자 또 조회를 막고 밤이 되면 조회수를 줄이고 그렇게 할 걸 알고 있습니다. 조국 때도 그랬고요. 그게 바로 정권 말기 징조 아닙니까? 그래서 우한폐렴 정부 대응을 더 신중히 해야 한다, 또 과감한 선제 대응을 하라 이런 주문이 계속 나왔던 거 아닙니까? 국민 공포까지 지금 겹쳐서 특히 자영업은 완전 올스톱 상태입니다. 거꾸로 중국에서는 지금 한국인 입국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는 중국 입국 금지령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이 정권은 뭐라고 할 겁니까?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라 칭하기도 싫은데요. 한동안 숨어 지내더니만 또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한 번도 마스크 안 썼고 감기 정도를 가지고 언론이 호들갑을 뜬다. 험악한 분위기 만들지 마라. 정말 어이없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조국 일가 비리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사생결단식 조국 비호가 문정권 몰락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진단했는데요. 저는 그 뒤에서 온갖 거짓말로 국민을 선동하고 동원하는 이 문파들 그리고 좌파 핵심 세력들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나라를 망쳤다고 확신합니다.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자신들과 다른 주장만 하면 가차없이 공격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랬고 김경수 지사 구속시킨 성창호 판사가 그랬고 참여연대 김경률 또 진중권 교수까지 인민재판하듯이 문매를 가했습니다. 이게 독재정권의 수법이고 좌파 하수인들 아닙니까? 지구상의 가장 위험한 폐쇄국가 북한이 내부적으로 버틸 수 있는 무기도 바로 이 세뇌된 공산당원들 아닙니까? 그게 소위 민족주의로 포장되어서 지금 주체 사상이고 정치 이데올로기입니다. 시장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한테 쓴소리 한마디 했다고 가차없이 신상 털기하고 교수가 정권 비판 칼럼 썼다고 좀비들처럼 달겨듭니다. 조작하고 보여주기식 통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부꾼들에 둘러싸여서 제대로 저는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들은 광화문 광장이 자신들의 영원한 전유물인 줄 알았는 모양입니다. 이승만 무덤을 파헤치라는 주장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지난 70년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날 것으로 지금 집어삼켜놓고 배탈이 안 날 줄 알았습니까? 1960년도까지만 해도 통계를 보면요.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 GNP가 137달러, 우리는 고작 94달러였습니다. 수출도 북한은 15,400만 달러, 우리는 겨우 3,300만 달러에 불과하고요. 후진성을 극복하고 민생고를 해결하고 산업화를 이루고 지금 이 집권 세력들도 그 바탕 위에서 기생하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다 부정합니다.
문재인 정권 악랄한 적폐청산으로 국민 대통합하겠다던 그 대통령 취임사는 공연불이 된 지 오래고 국민들에게 통일 한상을 심었지만 그 또한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습니다. 통일이 국민 공감대나 또 정치적 공감대 없이 또 문화적 충격이나 또 사회 혼란에 대한 대비 없이 좌파들 뜻대로 되겠습니까? 좌파는 도덕성이 무너지면 끝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요. 공화당,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은 하지만 총기 규제, 의료보험, 또 낙태, 동성애 이런 주로 정책적인 문제로 싸웁니다. 우리처럼 야당을 원수로 생각하고 보복하고 쓸어버리는 이 막장 정치, 이게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제서 국민 안전 또 국가 경제가 심각하니까 전례를 따지지 말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똥줄이 탔나 봅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이 오만과 독선으로 타이밍을 이미 놓쳤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이제 이 수작, 적꼼수 다 써봐도 하늘까지 안 돕는다는 걸 어떡합니까? 김정숙 여사는 다 나 때문인 것 같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 저는 예사롭지 않게 들렸습니다. 중도 좌파로 잠시 포장해서 총선을 돌파하려는 시도, 저는 이것도 약발이 안 먹힐 걸로 보고요. 좌파도 지금 분열의 길로 들어섰는데 밀려난 급진 좌파 세력하고 지금 권력을 잡은 이 세력의 분열, 또 좌파 지식인의 분열, 조국 대 반조국의 분열, 작은 승리를 착각하면 파국이 시작된다고 청와대 연설비서관까지 진화해 나섰지만 글쎄요, 선동과 동원, 이 좌파 이데올로기가 집권할 때는 유용하게 써먹었지만 저는 수명을 다했다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민 절반을 지금 걷어차놓고 지금 같은 국난에 예전 IMF 때 금모으기 같은 국민운동, 정치권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대응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뻔뻔합니다. 더 이상 국민을 꼬드기고 속이고 또 국가를 비정상적 상황으로 몰고 가는 수작들 제발 멈추기를 바랍니다. 정치인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 Und wenn das Herz